자, 그러면 행렬 한번 해보십시다. 네? 몰라요. 이거 뭐 뼈가 붙으면 풀겠지. 자, 쌤 아직 이거 핀 박혀 있는 상태라서 아직 멀었다. 이거 정상화 되려면. 그래서 당분간 그때까지만 전자칠판 쓸 겁니다. 전자칠판 쓰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아무튼 봅시다. 행렬 봐봐, 행렬. 174쪽 봅시다. 행렬, 행렬. 가로선, 세로선을 의미를 해. 알겠지? 몇 행, 몇 열, 뭐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행렬. 여러 개의 수 또는 문자를 직사각형 모양으로 배열을 해가지고, 괄로 묶은 거라고 해놨는데, 우리가 뭐 성적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표현 방법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뭐, 자유지. 뭐 성적을 표현하든, 뭐, 인원수를 표현하든, 뭐, 몇 반에, 몇 학년 몇 반에 몇 명,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든, 그 표로 된 걸, 표까지 그리지 않고 그냥 이렇게 숫자들만 똑똑똑 해서 괄로로, 사각형 배열, 직사각형 배열로 해놓은 겁니다. 당연히 직사각형이니까 정사각형도 포함이다. 정사각형은 행렬 아니잖아. 이러면 안 된다. 알겠지? 자, 네, 왜? 자, 봅시다. 성분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행렬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숫자나 문자, 그걸 가지고 우리가 행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뭐 질문하세요. 6월 3일요. 네. 아, 그때 지금 우리가 학원 전체 스케줄을 좀 땡겨가지고 진행하기로 일정이 나왔습니다. 왜 학교 안 가잖아. 학교 안 가니까 좀 일찍 시작해가지고 첫 타임을 아마 11시에 시작할 겁니다. 이거 학원에서 공지 나갈 거예요. 네, 화요일이에요. 우리 원래 화금 수업하는 학생들, 누구는 지금 월목이잖아. 네, 쌤하고 그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네, 다음 주 화요일 날. 금요일은 그거잖아. 빨간 날이잖아. 공휴일이잖아. 공휴일이잖아. 현충일. 아니요, 다음 주. 다음 주 금요일 날. 월목반은 신경 안 써서. 네. 학교 안 가죠. 6월 3일도 안 가고 6월 6일도 안 갑니다. 선거, 대선, 네, 그거는 알아서 하시고. 자, 조용, 조용, 조용. 6월 6일이 현충일. 자, 아무튼, 그거는 원래 이제 공휴일이고. 자, 아무튼 행렬 봅시다. 성분 아까 얘기했지, 그지? 그거 각 숫자, 문자를 가지고 우리가 성분이라고 얘기한다 그랬고, 행은 가로줄이 행, 세로줄이 열이야. 알겠지? 예로 든다면 옆에 보면 첫 번째 A11, A12, A13, A21, A22, A23 이렇게 해가지고 괄호를 묶어 놓으면 요게 행렬이단 말이야. 행렬에서 행 얘가 가로줄 1행이래요. 1행 요거 2행에 1열 그러니까 1행 1열 얘가 되는 거야. 1행 2열 1행 3열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그럼 2행 1열, 2행 2열, 2행 3열 순서대로 앞에 게 행, 뒤에 게 열 번호를 나타낸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m 곱하기 n 행렬이 무슨 말이냐면 m 곱하기 n 행렬이라고 얘기를 하면 당연히 뭐 우리가 계속 행렬, 앞에 게 행렬을 의미하잖아. 2, 3. 요거에 2행 3열. 그래서 얘는 2 곱하기 3행렬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알겠죠? 행렬. 됐지? 표현 방법. 어렵지 않죠? 왜 깜빡깜빡하지, 눈이? 모르겠어? 되겠지? 그러니까 이게 눈 이상하게 자꾸 그렇게 하지 마. 쌤. 그래. 그래. 잘못하면은 그래. 안 되겠다. 자, 아무튼 음, 그래. 너 왜 그렇게 생겼니 하면 안 되잖아. 정사각행렬. 자, 아까 얘기했지만은 정사각형보다 직사각형이 포함되니까 정사각형도 있을 수가 있겠지, 그지? 그래서 정사각행렬은 우리가 정사각형 자체가 가로, 세로 똑같은 직사각형을 가지고 정사각형이라고 하잖아. 그지? 그러면 정사각행렬도 마찬가지야. 2, 2, 3, 3, 4, 4 이런 식으로 행과 열 번호가 똑같은 걸 가지고 우리가 정사각행렬이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성분 표시 IJ라고 되어 있는데 IJ 성분이라고 하는데 자 이것도 뭐 똑같습니다. AIJ 얘가 1, 1, 2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럼 A, I, J 하면 여기가 이게 열 번호. 내가 만약에 이거를 숫자로 그러면 1, 2, 3, 4, 5, 6이라고 이렇게 행렬을 만들었다 칩시다. A 1, 3은 얼마입니까? 1행 3열. 1행 3열의 값은 3이다. 이렇게 찾으시면 된다. 알겠죠? 이게 그렇게 놀라울 일이야? 얘는요. 2행 2열이니까 2행 2열. 그렇지. 오! 그래. 이렇게 하면 된다고. 네? 네? 저도 못 들었어요. 이 멍청이! 이 멍청이! 이 똥멍청이들. 자, 1행, 1열, 2열, 3열이니까 얘가 1행 3열, 1행 3열에 3이라고. 네? A, 2행 1열, 2열, 2열이니까 얘라고요. 그래서 5라고. 됐지? 자, 조용. 조용. 자, 조용.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행렬을 보고 서로 같은 행렬은 뭐냐라고 물어본데 자, 우리가 같다는 의미는 말 그대로 같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성분의 위치에 있는 값끼리 서로 같아야 같은 행렬이 되는 겁니다. 1행 1열, 1행 1열 두 개가 서로 같아야 된다고. 1행 2열, 1행 2열 저 같다고. 자, 행렬 A, B를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A11, A12, 그 다음에 A21, A22 이렇게 하고 B행렬을 B11, B12, B21, B22 자, 성분 표시를 이렇게 했을 때 만약 A행렬과 B행렬이 서로 같다라고 하면 야끼리 같고 그 다음에 야끼리 같고 야끼리 다 같다고. 다 같아야 됩니다. 그래야 같은 행렬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네. 그냥 행렬 이름이야. 우리가 너 집합 아직 안 배웠나? 집합을 아직 안 배웠나? 아, 그래. 집합 2학기 때 나오지. 이건 그냥 이 행렬을 이름 붙이는 거야. A 행렬은 요렇다. B 행렬은 얘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이 반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애들이 들어있을 거야. 그럼 요 반을 우리가 A 반이라 하겠다고. 여기 있는 애들 모아가지고 B 반이라 하겠다고. 근데 별 뜻은 없습니다. 그냥 그 행렬 자체를 대표하는 이름입니다. CD 하셔도 되고요. 네 맘대로 하셔도 됩니다. PQ를 하든 네 맘대로 하세요. 자, 조용하고. 자, 그래서 행과 열이 일단은 같으려고 그러면 당연히 행번호, 항번호 크기 자체가 같아야 됩니다. 알겠죠? 크기가 같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내용물 성분의 값도 같아야 같은 행렬이 됩니다. 2행렬하고 2행, 3행렬이 서로 같다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그지? 아구가 안 맞잖아요. 그죠? 같을 수가 없지.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176쪽 가봐요. 176쪽에 네? 뭐요? 뭐 설명하기 다 끝났는데? 네? 9번요? 무슨 9번요? 너 지금 어디 보고 있니? 175쪽 봤니 지금? 근데 174쪽 하고 이제 175쪽 했잖아. 방금 서로 같은 행렬 설명했잖아요. 정신 자, 그 다음 176쪽 가봐요. 행렬의 덧셈과 뺄셈 정말 쉽습니다. 이 초등학생들도 하락하면 한다. 자, 같은 성분끼리 더하시면 돼요. 같은 성분끼리 빼면 됩니다. 그럼 위치 같은 것끼리 더하고 빼면 된단 말이야. 알겠죠? 자, 1, 2, 3, 4. 자, 책에는 문자로 표현되어 있는데 IJ 성분 표시로 되어 있는데 요렇게 할게요. 자, 요게 A 행렬이고 얘가 B 행렬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A 더하기 B 행렬은 얼마일까요? 같은 성분끼리 더하면 된다니까. 얘랑 얘를 더하니까 그렇지. 3. 그 다음에 얘는 5. 얘는 7. 얘는 9. 요렇게. 그지? 이놈 더해서 여기. 요놈 더해서 그 위치에. 2행 1열, 2행 1열 더해서 2행 1열 위치에. 2행 2열, 2행 2열 더해서 2행 2열 위치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빼기 설명할 필요 있을까 없을까? 없죠, 그죠? 더하기 빼기, 예? 네, 빼면 됩니다. 성분끼리 빼면 됩니다. 더하기 빼기 이거는, 네? 뭐야? 쌤 얘기했잖아요. 행렬 정말 쉽다고. 이거 그냥 초등 수준입니다. 그러면 위치만 내가 확인하시면 돼요. 같은 위치에 있는 것만 확인해 주시면 돼요. 물론 뒤에 있잖아.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긴 해. 그것도 그리 어렵지 않아. 그래서 한번 봅시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교환법칙 성립한다, 결합법칙 성립한다. 우리가 덧셈 뺄셈에서는 교환법칙, 뭐 결합법칙 다 할 수 있잖아. 그지? 맞지? 곱셈 나눗셈이 이제 조금 문제가 될 텐데 일단은 덧셈에서는 어떻게 된다고? 교환법칙 성립하고 결합법칙 성립한다. 됐나요? 뺄셈에서는 교환법칙 성립하진 않겠지. 왜? 빼기는 순서 바뀌면 값이 달라지니까. 그지? 2 빼기 3이랑 3 빼기랑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덧셈에서는 교환법칙 성립하고 결합법칙 네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영행렬이 뭐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영행렬 우리가 이름에서 추측할 수 있지 않아? 행렬은 행인데 0이에요. 행렬은 행렬인데 0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성분이 전부 다 0인 게 영행렬입니다. 알겠죠? 0, 0, 0, 0 성분이 0밖에 없다고. 그래서 만약에 1행 2열이다 하면은 0, 0 뭐 2행 1열이다 0, 0 2행 2열이다 0, 0, 0, 0 이 전부 다 영행렬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영행렬은 뭐 당연히 0이니까 더 해봐야 빼봐야 아무 의미가 없겠지 그지? 그 다음에 행렬의 뺄셈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뺄셈 딱히 설명할 건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성분끼리 빼주시면 돼요. 알겠죠? 네. 뭐 설마 이거 지금 이해 안 돼서 설명 다시 해주세요 하는 사람은 없겠지? 더하기 빼기 다 할 줄 알잖아. 네, 넘어갈게요. 자, 178쪽 보면 행렬의 실수배라고 나오는데 자, 그 실수배라고 하면은 당연히 뭐고 어떤 임의의 실수 K가 곱해지면 어떻게 될 거냐? 행렬 A. 자, A 행렬이 만약에 얘를 적기 전에 A11, A12, A21, A22 자,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 K를 그러면 곱하면 어떻게 될 거냐? 어? 야는 어떻게 된다고? K배의 A11, K배의 A12, K배의 A21, K배의 A22 끝입니다. 뭐시 설명할 게 없어요. 민서가 어디 보노? 이거 뭐 있는데? 이거 뭐 있나? 어? 네가 아무리 눈동자가 작아도 쌤이 네가 어디 보고 있는지는 보인다. 아무리 그래도. 이게 이씨. 아 됐다. 자, 그래 알았어. 자, 그래도 눈빛을 좀 맞춰줘. 어? 자, 여기서 항상 여기를 쳐다보고 아니면 쌤 눈을 좀 맞춰줘. 자, 실수배. 알겠지? 뭐 어려운 거 없지, 그지? 자, 어떤 수가 곱해져 있다. 그럼 이건 만약에 수로 한다. 1, 2, 3, 4. A 행렬이 이렇게 있다 치자. 그러면은 뭐 3A 해볼까? 3A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곱하기 3 하면 되니까 3, 6, 9, 12. 끝이라고. 얼미 쉽노? 그죠? 그래. 자, 그 다음에 결합법칙, 분배법칙. 네, 이거는 뭐 그죠? 이거는 짜다리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봅시다. 결합법칙 뭐라 돼 있노? KLA가 자, 당연히 그냥 곱하기니까 요렇게 먼저 곱하나 순서를 어떻게 KA를 묶어서 곱하나 뭐 똑같다는 소리야. KL을 묶어가지고 A 하나 그 다음에 뭐라 돼 있노? K 곱하고 LA 먼저 계산하고 K를 곱하나 그 다음에 자 곱하기는 순서가 상관이 있다 없다? 네 바꿔도 되잖아. 2 곱하기 3이면 3 곱하기 2나 똑같잖아. 그지? 그래서 K하고 L하고 위치를 바꿔도 된다. 알겠죠? 요겁니다. 네? 왜요? 우리 숫자 곱하기 2 곱하기 3이랑 3 곱하기 2가 달라요? 2, 3은 6, 3, 2, 8이가 2, 3은 6, 3, 2, 6이잖아. 그지? 그래서 K 곱하기 L이나 L 곱하기 K나 같다고. 네, 됐죠? 그러니까 이게 니들이 자꾸 이거 문자를 자꾸 이렇게
이거에 자꾸 의미를 둘라 하니까 그게 어려워 보이지. 실제로 숫자 넣어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2 곱하기 3하고 3 곱하기 2를 다르다고 하는 학생 없잖아. 그 다르다 하는 학생 돈반 가야 돼. 돈반 가야 된다고. 돈반이 똑똑하다고? 아, 진짜? 그 도움받은 애가 저희 반 애보다 수학 많이 없었어. 자, 아무튼. 아, 미안해. 이거, 잠깐만. 그래. 자, 비하발은 아니다. 조심하자. 이거 유튜브 올라가는데 또, 뭐, 막 댓글. 당연하죠. 그러니까 떠들면 안 돼. 너 떠들면 안 돼. 네? 아, 그러니까 떠들면 안 돼. 자, 분배 법칙 봅시다. 분배 법칙은 어떻게 된다? 말 그대로 분배 법칙. 전개해 줄 때 각각에 한 번씩 다 해준다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얘는 동일하게 행렬일 때도 그 성질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상수의 합에다가 a를 이렇게 곱한 형태는 당연히 슉슉슉 하면 되겠죠. 그래서 ka 더하기 la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행렬을 묶어놓고 어떤 상수를 곱한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ka 더하기 kb 이렇게 됩니다. 옳은 내용 아니잖아. 뭐 요렇게 요렇게 그다음에 요렇게 요렇게 전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지금까지 했는 내용, 개념 이해 안 간다 하는 사람 있나요? 없지? 네. 이게 거의 행렬의 뭐 대부분입니다. 뒤에 가면 공식 한두 가지 들어가는 거 말고는 딱히 어렵지 않습니다. 아, 그래. 행렬의 곱셈이 좀 헷갈리긴 합니다. 행렬의 곱셈마다 실수를 되게 많이 하는데 몰라서 틀린다기보다 이거 행렬 이렇게 잡다가 그거를 줄을 잘못 세가지고 틀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네, 줄을 세는 게 무슨 의미냐면 행과 열을 서로 짝지어야 대응시켜야 되는 그거를 잘못 보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거가 아니면 몰라서 틀리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렬 되게 쉬워요. 옛날에는 행렬이 좀 복잡한 문제들도 많고 했었는데 이게 원래 행렬이 과거에 쌤 때는 행렬이 있었었어. 그러다가 중간에 어느 시기부터 행렬이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쭉 빠지다가 올해 다시 들어왔습니다. 행렬이. 들어오면서 정말 기본적인 내용만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히려 다행입니다. 왜? 쉬운 것만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아마 니들이 만약에 시험에서 만났다 그러면 오해해야 됩니다. 오해. 뭐 거저먹는 거. 점수 기본 점수 확보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행렬이 틀리면 난 직접 얘기한 적 없다. 알겠지? 나는 직접 내 입으로 얘기한 적 없습니다. 그래, 민석이가 그렇답니다. 그렇답니다. 내 책임 아니다. 네? 다 들어가죠. 우리 지금 대화 내용 다 들어갑니다. 자, 179쪽 봅시다. 자, 유형 105번 보자. 행렬의 뜻. 행렬 A가 ij 성분이 저렇게 됐을 때 옳지 않은 걸 찾아라. 이행 3열. 맞나요? 안 맞나요? 맞죠? 맞습니다. 이행 3열. 가로 두 줄. 179쪽에 유형 105번에 1번. 네. 네? 가로가 행, 세로가 열. 가로가 두 줄이니까 2행, 세로가 세 줄이니까 3열. 그래서 1번 맞는 말. 그 다음에 2번 행렬 A의 1행 3열 성분은 1행 3열 성분은 4이다. 맞죠? 그 다음에 2행의 모든 성분의 합은 4죠. 0, 3, 1이니까. 봐봐, 지금 이거 틀리면은, 민석이가 말한 걔잖아. 그지? 자, 그 다음에 4번은요. 1행 2열의 성분이 얼마지? A, 1, 2. 1행 2열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2행 3열은요. 두 개 더하면? 그렇지. 근데 1이라고 했으니까 틀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3번, 4번이 틀렸다. 뭐, 이거보다 더 쉬울 수 있나? 어떻게? 그죠? 그러니까 쌤이 얘기했잖아. 눈이 한 개라도 풀 수 있고 눈이 세 개라도 풀 수 있다고. 눈만 달렸으면 풀 수 있다고. 그지? 눈 없는 사람은 크고 작고가 아니고 눈이 있고 없고. 아,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하면 또 시각장애인 비하하나 이렇게 할까요? 걔들도 점자 볼 줄 알잖아요. 걔 읽을 줄만 알면 풀 수 있다고. 그지? 그러니까 자, 106번 유형 봅시다. 그러면 3번 문제 한번 봐봐요. 성분에 대한 조건, 행렬 구하기. 뭐고? 3행 2열 행렬.
A, IJ 성분 예,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삼행이열인 걸 알고 있잖아. 그러면 A의 IJ 성분에 들어갈 수 있는 게 결국 뭐겠니? 세 줄, 가로 세 줄. A11, A12, 그다음에 A21, A22, 그다음에 A31, A32 이렇게 될 거단 말이야. 근데 이 성분의 값을 어떻게 표현하겠다고? 문제에서 얘기했잖아. AIJ는 어떻게? 2i 빼기 j, 2i 빼기 j래. 그러면 A11은 뭘까요? i에 1 집어넣고 j에 1 대입하면 되잖아. 1 집어넣으면 얼마? 2 빼기 1이니까 얼마? 1. 그럼 야는 1 적어주면 된다고. 그 다음에 A1, 2는요. 1, 2는 1 집어넣으면 2 빼기 2니까 2는 0. 그럼 얘는 0 적으면 된다고. 괜찮니? 뭐 이렇게 순서대로 하면 돼요. 그 다음에 A21은 얘는 얼마일까요? 2 집어넣으면 2, 4. J1이니까 1 하면은 3. 그럼 얘는 3. 됐지? 됐지? 따라올 수 있지? 빠르나? 아니, 쌤 설명이 빠르다는 학생들이 있어가지고. 나 깜짝 놀랐는데, 7국 수준이 그거밖에 안 돼? 어? 자, 2 집어넣으면 2, 4 빼기 2니까 얼마? 2잖아. 그럼 2.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쉽잖아. 그 다음에 A 3, 1은 얼마요? 3이 6 빼기 1이니까 얼마고? 그렇지. 5. 야는 5. 그 다음에 6 빼기 2니까 얘는 4가 되겠지. 그래서 1, 0, 3, 2, 5, 4.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다. 끝이에요. 그 행렬 A는. 이거 뭐 그냥 한 번만 적읍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A가 이렇게 되더라. 행렬의 값이. 괜찮지? 할 수 있겠죠? 자, 다음에 요거 하나만 더 해볼까? 하나만 더 해볼까? 혹시나 자, 이게 된척하고 안 됐는데 된척하는 학생들이 좀 있을 수 있어가지고 6번 문제 한번 보자. 6번 문제. 179쪽 6번 문제. 오른쪽 제일 밑에 문제. 자, 정신 차리고. 도윤아, 보고 있나? 자. 오른쪽 그림은 세 공원 P1, P2, P3 사이 일방통행로를 화살표로 나타내는 것이다. 3차 정사각행렬 A의 성분 IJ를 공원 PI에서 공원 PJ로 가는 일방통행로의 개수라고 할 때 행렬 A를 구하시오. 뭐왔다며? 자, 이게 뭐라고 그랬지? PIJ. 자, A. 그러면은 P1에서 P1인가요? 112? 맞나요? 자, 그 다음에 P1에서 P2 보면 되겠지? 맞지? P3에서 아이씨, P3가 아니고 P1에서 P3까지 가는 거. 그러면은 P2에서 P1, P2에서 P2, P2에서 P3, 그 다음에 P3에서 P1, P3에서 P2, P3에서 P3까지 가는 경로를 확인을 해 보시라. 자, 그림은 안 그려도 되려나? 안 그려도 되겠지? 그릴까? 자, 이거 그려보자. P1, P2, P3 맞나? 자, 여기서 1에서 인마가 이쪽으로 하나 가고 그 다음에 두 개가 돌아오고 그 다음에 한 개씩 서로 가고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3에서 2까지 하나 가고 3에서 3까지 하나 가고 자 봅시다. P1에서 P1으로 가는 방법이 있니 없니? 없지?
0. P1에서 2로 가는 방법 몇 개? 한 개 있지? 그 다음에 1에서 3으로 가는 방법 한 개 있네요. 자, 2에서 1로 가는 방법 몇 개 있나? 하나, 둘, 두 개 있지. 그 다음에 2에서 2로 가는 방법도 역시 없습니다. 그 다음에 2에서 3으로 가는 방법 또 없죠? 자, 그 다음에 3에서 1로 가는 방법은 몇 개? 네? 한 개. 그 다음에 3에서 2로 가는 방법 또 한 개. 3에서 3으로 가는 방법 또 한 개. 그럼 이게 끝이라고. 그죠? 맞지? 민서. 어. 이렇게 했으면 다 모자라. 자, 똑바로 턱 꿰지 말고. 세상에 팔꿈치 꿰지 말고. 자, 됐나? 가능하겠죠? 자, 다음 페이지 봅시다. 180쪽 보면, 자, 서로 같은 행렬. 행렬이 같으려면 어떻게 된다고? 같은 성분의 값이 서로 같아야 된다 했지, 그지? 자, 행렬 A, B가 있어. A, B가 같다. 와, 이거 해야 돼? 예? 그래도 합시다. 합시다. 0, 3, A, B. 그 다음에, 쌤이 안심할 수가 없다. 할 수 있어요 했는데, 문제 풀리니까 다 틀리더라. 어. 내가 어느 반이라고는 얘기할 수 없다. 뭐, 어느 반이라 얘기한다고 니들 아는 것도 아니고. 자, 아무튼 봅시다. 자, 같아야 되니까 요 놈하고 요 놈 당연히 같잖아. 0, 같으니까 야하고 야를 비교하면 A 플러스 B는 얼마다? 3이구나. 그 다음에 AB는 얼마예요? 이렇게 하면 AB는 네, 마이너스 2네요. 그럼 요거 두 개 연립하면 A값, B값 찾은 게 뭐 1입니까? 네. 근데 지금 여기서 A제곱 플러스 B제곱 물어보네. 그럼 연립할 것도 없이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어떻게 하는데요? 그렇지.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AB를 하면 되잖아. 얘는 얼마? 얘 얼마? 3이니까 제곱하면 9. 여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4 해서 얼마? 네? 7이래요. 잘못 들었어요. 아니 엄청 나서 티 나셨어. 네. 뭐라고? 아까 네가 뭐라 그랬어? 자. 자, 그래, 알았어. 자, 그러면은 8번, 9번, 10번 뭐 다 해결 가능하겠죠? 어려운 내용 없죠? 아, 제곱 나온 거 지저분하니까 그럼 제곱을 한번 볼까? 9번이나 뭐 10번이나 9번 보자. 9번. 자, 행렬 A, B. 아, 내가 이 얘기도 들었다. 유형별로 한 문제씩만 풀어준다고. 너무 빨리 넘어간다고. 그래서 쌤이 이제 웬만하면 유형별로 한 두 문제씩 풀 예정이에요. 네? 쌤 마음에 상처받았다. 마이너스 x이고 그 다음에 7, 그 다음에 8,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비행렬 뭐고? x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7, 여기는 x제곱 마이너스 1, 여기는 마이너스 2. 자, 그러면 눈에 보이는 숫자들은 다 같으니까 야랑 야랑 같다, 야랑 야랑 같다만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죠? 마이너스 x 제곱은 x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x 제곱 마이너스 1은 8. 그러면 얘를 풀면 x 제곱이 9니까 x가 뿔마 3이죠. 그죠? 자, 요거를 정리했으니 그럼 얘도 정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돼요? x 제곱만 넘어가면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은 0. 그러면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는 0이고 x는 마이너스 3이랑 2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3이랑 여기에 마이너스 3이랑 둘 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을 해주면 되겠지, 그지? 됐죠? 쉽잖아, 그지?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항상 새로운 단원을 들어가면 그 내용 자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별거 아니에요. 지금 이것도 사실 내용물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긴 하지만 자, 쌤이 항상 얘기를 하는 게 뭐고 수학 공부가 어려운 이유는 뭐다? 내가 그 단원 공부를 시작해서 열심히 한다고 시작해도 앞 단원 내용을 모르면 못 푼다. 이건 뭔데?
방정식 2차 방정식 못 풀면 풀 수가 없잖아. 행렬 아무리 오늘 열심히 들었어도 행렬 같대. 같은 거 오케이 이해했어. 같고 같은데 방정식 어떻게 풀지? 라고 되는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수학이 어렵다고. 앞에 거를 모르면 그 다음 내용은 되게 뭐 심오한 내용이 들어간 건 아니지만 그 구멍난 내용이 해결 안 돼서 그 다음 단원이 문제가 안 풀리는 경우가 있다. 이거 뭐 근데 거의 대부분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쌤이 근데 고등수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지? 곱셈 공식, 곱셈 변형식, 인수분해 공식, 그 다음에 근해 공식, 판별식, 그러니까 2차 방정식 내용, 그 다음에 2차 함수 내용, 그지? 이런 것들은 거의 모든 단원에서 응용이 된다라고 얘기했잖아. 보세요. 행렬인데 지금 방정식 문제 풀고 있잖아, 그지? 당연히 2차 방정식 푸는 방법은 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뭐고? 인수분해 가능할 거고, 인수분해 안 되면 근해 공식 될 거고, 그럼 기본적인 또 2차 방정식, 2차 함수에 대한 내용도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지? 이런 식으로 자꾸 단원끼리 물고 물리기 때문에 그래서 수학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니들이 차근차근 해야 될 거 제대로 하고 넘어갔다면 정말 어려운 뭐 백점 방지 문제, 흔히들 말하는 킬러 문제 그런 것들 아니면 어지간하면 다 해결됩니다. 알겠죠, 민서가? 그러니까 자 180쪽 보면 유형 108번 한번 보십시다. 행렬의 덧셈 뺄셈 실수배. 예. 자 11번 문제 그냥 바로 볼게요. 자 내용 자체는 어려운 거 없으니까 더하기는 각 성분끼리 더하면 되고 빼기는 빼면 되고 실수배는 그냥 그거 숫자만 곱하기만 하면 되잖아, 그지? 그래서 11번 문제를 보시면 A 행렬이 1-2, 5, 3 맞나? A 행렬. 그 다음 B 행렬은요. 3, 9, 6, 3, 9, 6,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자, 지금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때 행렬, 얘가 무시요. A 플러스 3분의 1B 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 플러스 B. 자, 이렇게 돼 있지. 됐지? 자, 그러면 쌤이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녀석이 나올 때는 그렇지 정리 뭐 얘들 대입할 녀석들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대입해야 될 식도 정리를 하라 그러는데 얘는 지금 정리할 게 없잖아 맞지? 얘는 더 이상 정리할 게 없습니다. 그러면 얘를 정리한 뒤에 얘를 간소하게 만들고 대입을 하시면 문제가 풀기가 깔끔해진다 민서가 알겠니? 자 그래서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2a 플러스 3분의 1b 빼기 2, 예? 뭐야 이거 2에 사라져 버리네? 그지? 그럼 a는 우리가 살펴볼 필요도 없잖아 맞지? 얘만 계산하면 되네요. 그럼 얼마 되노? 마이너스 3분의 2b라는 결과가 나왔고 는 마이너스 3분의 2에 b 얼마? 3 마이너스 9 6 마이너스 3이니까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3, 3 약분하면 첫 번째는 마이너스 2 얘는 플러스 플러스 3 약분하면 3이 6 그다음 얘는 약분하면 2, 4 마이너스 4 얘는요 약분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2 되겠네 그지? 맞죠? 그래서 마이너스 잠깐만 내가 뭐 잘못했나? 문제 잘못 적었다. 문제 잘못 적은 게 아니고 이거 안 봤네. 야, 이거 어디 갔노, 이거? 3분의 2잖아. 미안요. 그럼 이거 3분의 1 전부 다 2로 나누자. 그러면은 얘 전부 다 절반 내면 되니까 1, 2, 3, 1 하면 되겠네. 맞죠? 이렇게 하셔라. 이 아니고 아직까지 터치를 선생님이 똥, 똥. 됐지? 자, 그 다음에 조금 헷갈릴 만한 문제가 있을까? 13번 한번 볼까? 아니면 15번 볼까? 뭐가 마음에 들어? 15번? 보지도 않고 그냥 뒷번호가 어렵겠지 해가 15번 그랬지. 아니야? 자 13번 볼까? 13번
15번은 이거 그냥 일자 방정식이잖아. 그지? 뭐 13번도 뭐 그리 다르진 않다만 어쨌든 간에. 자, 13번 보면 A 행렬이 얼마나 돼 있지? 마이너스 3, 1, 마이너스 4, 0. 마이너스 3, 1, 마이너스 4, 0. 이렇게 돼 있고 B 행렬은요? B 행렬은 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2. 자, 이렇게 돼 있어. X 플러스 2에 는 A 마이너스 3B. 이렇게 됐을 때 X의 1, 2 성분을 구하라. 그럼 X부터 일단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럼 X는 어떻게 될까? 야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2이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B. 맞나요? 맞나? 자, 마이너스 A는 그럼 얼마? 3, 마이너스 1, 4,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3B는 마이너스 3, 15. 그 다음에 얘는 9.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0, 14, 13, 마이너스 6. 에 IJ 성분 1, 2 성분 1행 2열 14지 그지? 맞지? 그래서 답이 3번이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108번 유형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고, 자, 나머지 문제들도 뭐 난이도 크게 뭐 달라 보이진 않습니다. 181쪽 보자. 181쪽 유형 109번. 자, 유형 109번 보세요. 자, 졸음이 오는 사람은 일어나서 하든 셀프로 뺨을 때리든 안 그러면 쌤이 전에 가르쳐준 잠 깨는 방법을 한번 하든 네 잠을 좀 깨고 합시다. 자, 109번 보자. 덧셈 뺄셈 실수배. 그래? 똑같은 내용인데? 그지? 덧셈 뺄셈 실수배. 자, 문제 한번 보자. 얘는 뭐 어떤 부분이 다른지 한번 보자. 두 2차 정사각형열 x, y에 대해서 이거는 뭐고? 연립하라는 소리 아닙니까? 자, x 더하기 y 얘가 얼마예요? 1 마이너스 2, 6, 5.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y. 야가 얼마? 3, 2, 마이너스 4, 1. 이렇게 됐단 말이야. 이럴 때 x를 물어봤다. 그러면 좌변을 쓱 보니까 어라? 더하기만 하면 되네. 그러면 x 더하기 y 더하기 x 빼기 y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러면 좌변을 더했으면 우변도 더하면 되잖아요. 그럼 얘들 더합시다. 얼마예요? 4, 0, 2, 6이지. 맞지? 맞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y 플러스 y 사라지고 이게 원래는 2x일 거단 말이야. 2x가 이렇게 됐으니 내가 원하는 건 x 아니야. 뭐 2로 나누면 끝나죠. 맞지? 그래서 2, 0, 1, 3. 2, 0, 1, 3. 4번이네. 괜찮나?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자, 그 다음에 17번, 18번도 봐봐요. 숫자는 조금 복잡하지만 내용 자체는 뭐 이거랑 다를 바가 없죠? 전부 다 지금 연립하라는 소리 아닙니까? 그죠? 연립해버리면 끝날 거 아니야. 그지? 괜찮지?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뒤에 이제 새로운 행렬 곱셈하고 유형이 들어가니까 얘들 잠시 숨 좀 돌리고 잠도 좀 깨고 이어서 하도록 합시다.